근데 이준석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 젊은 윤석열이에요. 당을 사유화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젊은 윤석열이다. 알면서도 교활하게 선동하는 거죠.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네, 사기꾼이죠. 이준석은 전형적인 정치 사기꾼입니다. 자금, 계좌를 좀 보자 했더니 당의 계좌하고 정책연구원 원장은 이준석입니다. 그럼 두 개의 계좌네요. 두 당의 개의 계좌와 계좌입니다.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인데 지난달에 이준석 의원이 정책연구원 그 돈, 국민 세금을 언론에 자주 나오는 모 정치 컨설턴트 그분한테 5,500만 원을 쐈습니다. 100% 의심거래라고 볼 수 있죠. 집이 불타고 있는데 혼자 주목받겠다고 대선 출마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 지난 주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두고 같은 당의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가 한 말인데요. 당대표도 둘, 최고위도 둘인 개혁신당. 현재 허은하 당대표 측에서 낸 당원 소환 투표 효력 정지 가처분의 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허은하 대표 측의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준석 의원의 과거 이제 가처분 그때는 이제 윤핵관들이 다수의 힘으로 당 대표를 윤리위를 통해서 축출을 했던 그런 사건으로 아마 다 기억하실 거고 당시 이병철 변호사님이 이준석 의원 대리인으로 또 활약했던 그 기억도 나는데 이번 가처분,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당권은 이준석 의원 쪽이 좀 다수인 것 같고요. 그 다수가 이제 선출된 허은하 당대표를 지금 당원 소환제로 지금 축출을 하려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 쟁점이나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쟁점 이런 게 뭐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당사자의 위치만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이준석이 억울한 피해자고 정당 민주화를 부르짖는 어떤 민주화 투사라고 본다면 지금은 이준석은 윤석열 같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친위 쿠데타, 치 똘마니들 부추겨 가지고 당권으로 당권을 뺏고 당의 돈을 먹으려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3년 전 윤석열과 똑같다. 그래서 제가 젊은 윤석열, 제2의 윤석열의 당내 친위 쿠데타다. 그러면 그 3년 전 그 법원의 이제 판결 내용. 을 보면 이번 그 판결 내용이 충분히 예측이 됩니다. 그때 이제 1차 가처분에서는 승소를 했죠. 이준석 의원 측이 피해자 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이제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을 사유화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젊은 윤석열이다. 당내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허은하 대표 측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그 자세한 내용 이번 가처분으로 좀 좁혀서 말씀드리면 지금 당원 소환제라는 걸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당원 소환제를 이준석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아무 요건 없이 지금 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뭐 당원들도 그렇게 동의하는 것 같고요. 또 당헌에는 어떤 사유가 지금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의원 그 발언하는 거 제가 봤고 그 언론 발언을 증거로 제가 재판부에도 제출했습니다. 한마디로 무식한 겁니다. 첫째. 또 둘째는 알면서도 교활한 거예요.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이준석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 젊은 윤석열이에요. 당헌에 당원 소환제에 대해서 모든 정당의 당헌에 소환 사유가 있죠. 그러니까 당 대표 등이 법규를 중대하게 위반했다. 과거에 이준석이 성매매 이런 거죠. 성상납, 증거인멸. 그다음에 당헌 당규 위반, 윤리규정 위반으로 너무나 중대한 비위가 있기 때문에 당 대표직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 너무나 심각한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만 가능하고 또 그런 구체적인 소환 사유를 서면으로 적어서 제출을 해야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뭐 무제한이다 하는 거는 무식하지는 않을 거고 알면서도 교활하게 선동하는 거죠.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으면
근데 100% 알기 때문에 사기꾼이죠. 알았으면 이제 이준석은 부정합니다. 전형적인 정치 사기꾼입니다. 예. 아니 그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천하람 이제 원내대표인데 지금 이제 당 대표 뭐 권한대행이라고 현재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천하람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주민소환법 규정을 준용을 해서 네. 허은하 대표를 직무 정지시키겠다라고 최고위를 연 거거든요. 지금 이 가처분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얘기 아닙니까? 네, 쟁점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천하람 주장은 뭐냐면 지네들이 최고위를 열었고 예. 그중에 6명 중에 4명이 참석해서 당원 소환으로 넘긴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당대표의 직무가 정지된다. 이렇게 결의를 했는데 당대표 직무가 정지된다 이런 당헌 당규의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지시키냐 하니까 얼토당토 않게 지방자치법에 있는 그리고 주민소환법에 있는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열릴 때 그때 한해서 직무가 정지된다는 그 조문을 준용한다는 거예요. 첫째, 지금 이건 민사가처분의 민사소송입니다. 그 지방자치법 이런 거는 공법 규정이에요. 공법. 공법 규정을 민사소송에 끌어온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첫째. 둘째, 준용이라는 거는 법에 어느 조문을 준용한다라고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는데 준용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무식한 거야. 그렇습니다. 또 한편 그 중앙선관위에 이준석, 천하람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좀 의뢰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횡령 배임 혐의 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도 굉장히 이걸 놀랐는데 제가 이 사건을 한 2주 전에 맡고 허은하 당대표한테 이 자금 계좌를 좀 보자 했더니 전부 이준석 쪽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표는 허수아비냐. 당장 이걸 은행 가서 조치를 해라 해서 당의 계좌하고 정책연구원 원장은 이준석입니다. 두 계좌를 이제 이 계좌 명칭도 바꾸고 비번도 바꾸고 해서 그 계좌의 입출금 내역들을 쭉 이제 분석을 했더니 그럼 두 개의 계좌네요. 당의 계좌와 이제 당사 부설기관인 연구소의 계좌. 그렇죠. 그런데 연구소 계좌에 있는 돈은 결국 당 계좌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어제 이제 선관위 조사국 요원도 결국 당 계좌고 이 말은 결국 다 국가가 주는 보조금이다. 국민 세금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인데 이것을 부당하게 사용한다든가 하면은 다 징역 이런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작년에 명태균 게이트죠. 김영선 의원이 자기에게 꽂히는 세비 그 정치 자금이잖아요. 그거를 명태균이한테 반팅으로 줬다. 이게 자금 흐름이 이상하니까. 세비 반팅 사건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조사를 했고 왜 이렇게 했냐 하니까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김건희 통해서 받아준 대가로 줬다. 등등등이 터져 나온 거죠. 그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게 첫째 항목이 지난달입니다. 지난달에 이준석 의원이 정책연구원 그 돈 국민 세금을 너무너무 언론에 자주 나오는 모 정치 컨설턴트 정치 평론으로도 자주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유명한 분이세요? 정치권에 그분한테 5,500만 원을 쏘았습니다. 그건 지난달입니다. 지난달. 당의 돈인가요? 그러니까 연구소의 연구원 돈. 당에서 연구원으로 들어간 돈 국가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뭐 5,500만 원도 중요한 어떤 그런 용역이 있을 때는 줄 수 있겠죠. 그러려면 당의 그 예산 지출에 관한 또 규정이 있어요. 그거는 모든 당이 똑같습니다. 5천만 원 이상짜리는 반드시 공개 경쟁 입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걸 전혀 하지 않았고 그리고 정책연구원장이 돈을 지출할 때에는 당 대표에게 반드시 보고 승인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 대표에게 왜냐? 정책연구원은 별도의 법인으로 만들도록 정당법이 규정하고 그 법인의 원장이
이준석이고 더 높은 이사장은 당 대표가 이사장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허은하 대표가 이사장이에요. 이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해야지. 보고도 안 하고 승인도 안 받고 경쟁 입찰도 안 거치고 본인이 그냥 돈을 쏴준 거예요. 그 특수관계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분은 그 돈 받은 이후에 언론에 나와서 이준석이 세대 교체론의 주자다 막 빌드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뭐 100% 의심 거래라고 볼 수 있죠. 의심 거래가 나온 것이다. 나왔다. 예. 두 번째 의심 거래는 이제 역시 정부 보조금인데 이것은 이제 당 계좌입니다. 당 계좌. 예. 그러니까 이것도 세금이에요. 세금이 세금. 예. 당 계좌다 뭐 연구원 계좌다 똑같은 그냥 세금입니다. 예, 복잡하니까. 복잡해. 예. 국민 세금으로 예. 작년 연말에 14명의 연구자한테 예. 총 9,200만 원을 또 쐈어요. 이것도 당의 돈이 나간 거네요. 그 국민 세금으로. 그런데 1인당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다양하게 14명한테 도합 9,200만 원, 1억 예. 가까이 돈이 나갔어요. 근데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입찰 그다음에 이제 500만 원 이상이면은 최소 두세 군데 이상의 비교 견적을 받아서 돈을 이제 선택을 하도록 돼 있고 예. 다 규정이 있는데 그 전부 다 무시했고 이 연구를 했다는 사람들의 면면이 예. 그리고 기간이 한 달 만에 연구 보고서를 냅니다. 국민 세금을 먹으면서 저도 대학 교수 생활도 해봤지만 대학 교수님 500만 원짜리 연구비 받으면 1년 내내 연구해야 됩니다. 예. 네,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달 덜렁 연구했다 하면서 연구 보고서를 냈고 그런데 연구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아니 뭐 지하 행정 데이터 전산망 구축 예.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죠. 그런데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역시 TV에 나오는 정치 평론가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분도 이런 말하면 다른 분인가요? 유명합니다. 아까 그분하고 다른 분입니다. 둘 다 이준석과 굉장히 그 유착 관계에 있는 분입니다. 예. 그런 분한테 돈을 쏴준 거예요. 그분의 녹취도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분의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 갑자기 작년 12월 연말에 예. 돈 준다고 이준석이로부터 연락이 왔다. 그래서 내가 써서 냈다. 근데 이게 지금 다 세금이잖아요. 전부 사실은. 세금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한 유명한 정치 컨설턴트 예. 그분 사무실에 직원한테 또 600만 원, 700만 원이 또 꽂힌 거예요. 예.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허은하 대표가 당 대표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뭐 전혀 권한을 뭐 행사한 사실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의 돈 지출은 사무총장이 하죠. 김철근 씨가 그간에 예. 장악해서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 대표는 허수아비 만들고 아하. 그러니까 이제 허은하 대표가 작년 5월달에 전당대회에서 선출되고 나서 예. 그런 식으로 막 하니까 자꾸 문제를 제기했고 그 갈등이 결국은 김철근 사무총장을 해임시키는 예. 그러면서 지금까지 결국은 이준석은 김철근 사무총장을 앉혀서 이 당의 돈을 장악하겠다는 목적 이 굉장히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병철 변호사님의 주장은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김철근 사무총장에 관한 인사 문제고 네. 그 본질은 이제 돈과 관련됐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자료들을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조사를 거예요. 어제 중앙선관위 조사국이 시작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조사국에서 조사하면 이제 이게 이제 형사처벌 대상에 이제 혐의가 짙다 하면 검찰로 고발합니다. 예. 작년 김영선 의원 명태균 게이트도 똑같이 검찰로 넘어갔고 창원지검이 구속시켰죠. 이제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선관위가 조사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만 조사합니다. 정치자금법만 네, 조사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국가보조금법 위반, 사기, 횡령, 예. 배임 이것은 별도로 공수처 및 검찰에 또 별도의 법적 조치를 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이나 또 천하람 대표 측 입장도 반론권을 저희가 실어드릴 테니까 또 섭외가 되면 저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 측 법률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